뭐 컴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오프라인 위주의 컨퍼런스들도 그렇지만 뭐 제일 먼저 열리지 못했던 MWC를 생각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교류한다는 거에서 가치가 나오잖아요. 그건 좀 많이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연사를 모시고 오히려 그런 사상들을 사람들한테 더 나눠드리는 거에 있어서는 뭐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라고 좀 더 유리해진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에 계신 분, 유럽에 계신 분, 뭐 중국에 계신 분, 뭐 이런 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디스커션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다 이제 한국에 모여가지고 물리적인 공간에서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 원격에서 또 들어오시는 분들은 원격의 비디오로 들어올 수 있게 좀 입체적으로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을 아예 없애지는 않을 거지만 충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최소한의 인력들만 이제 투입되는 오프라인을 준비를 하고 이것들을 오히려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브로드캐스팅 하는 식으로 좀 온라인 오프라인 균형을 잘 잡은 그런 행사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스타트업은 항상 이 위기에 도전해서 더 새로움을 창출해내서 이기는 게 DNA니까 그런 스타트업 행사니까 스타트업스럽게 잘 해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 이후에 스타트업계는 저는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이 업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어라고 믿어온 오히려 대기업들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도 스타트업들은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느끼고 있고요. 또 이번 컴업에서도 그런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위기 극복을 스타트업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를 많이 보여드릴 예정이라서 스타트업에 관심만 있으시고 아직 스타트업계에 안 계신 분들도 많은 것들을 배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위기가 기회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어떤 회사를 잘 소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슬라이드 쇼를 이용한 뭐 5분짜리 피칭, 뭐 10분짜리 피칭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저희는 이번에 비디오를 다 찍어 드리려고 해요. 좀 전문적인 비디오 프로듀싱 할 수 있는 분들이 선발된 회사의 대표분하고도 인터뷰를 하고 피칭 하시는 것도 찍고 그분의 회사에 가서 일하는 장면이라던가 아니면 대형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무대에 끌고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연구소에서 찍으실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조합해서 최대한 입체적으로 이 회사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비디오를 만들어 드려서 그 비디오를 보시고 전 세계 투자자분들이 이 스타트업에 투자할 기회를 찾으시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비디오는 그 회사의 홍보용 비디오로 쓰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최근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 로보틱스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AI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AI 회사들 중에서도 공간의 가치를 AI로 극대화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뭐 상권 분석을 AI가 한다던가 공간 내부의 어떤 사람들의 움직임 같은 거를 AI가 판단을 한다던가 뭐 이런 종류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AI나 로보틱스 기술이 오프라인 공간을 굉장히 빠르게 바꿔나갈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저희 가설입니다. 저희랑 이지스가 같이 투자한 오픈업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여기는 저희, 농심, 이지스, 그다음에 보넨젤스까지 같이 투자를 했는데 오프라인의 식품의 왕자인 이제 농심도 투자하셨지만 또 부동산 쪽의 왕자인 이지스 자산운용도 투자를 하셨잖아요. 뭐 하는 회사냐면 상권 분석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뭐 이동통신사에서 나오는 정보도 있고 카드사에서 나오는 정보도 있고 각 매장별로 얼마나 매출이 있고 이런 정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파편화되어 있는 거죠. 그것들을 잘 모아서 AI가 분석을 하면 왜 이 가게는 매출이 적은지, 왜 이 가게는 매출이 좋은지를 분석할 수 있고 신규 점포를 출점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자영업자가 어디에 내 가게를 낼까? 를 생각했을 때 여기는 상대적으로 너무 고평가돼 있고 여기는 훨씬 더 저렴하지만 훨씬 더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이런 것들 굉장히 과학적으로 알아낼 수 있죠. 그걸 돕는 회사가 있고요. 메이아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이번에 이지스 자산운용하고 함께하는 프로그램에서 발굴이 됐고 뭐 저희랑 이지스가 같이 또 투자를 했는데 여기는 우리가 CCTV로 문제를 찾잖아요. 특히 이제 보안 같은데 CCTV를 많이 쓰는데 여기가 지금 마트 한 군데랑 POC를 하고 있어요. 프로프 오브 컨셉을 하고 있는데 마트에서는 이런 게 궁금한 거죠. 사람들이 과연 이 물건을 사러 여기를 보러 왔다가 그냥 가는지 아니면 집어들고 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가 집어들고 가는지 이런 걸 알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매대의 구성을 바꾸면 사람들의 소비도 바뀔지 이런 것들을 측정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걸 하려면 사람들이 계속 CCTV를 보고 있거나 피플 카운터 같은 걸로 막 측정을 하거나 이런 수동적인 방법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AI가 완전히 익명화된 개인정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의 비헤비어를 보고 다 판단하고 데이터를 다 남겨요. 이런 식의 공간의 가치를 더 높이는 거죠. 이미 AI가 그런 공간
외부의, 그러니까 위치적인 가치, 그게 이제 오픈업의 예고, 공간 내부의 가치, 이게 이제 메이아이의 예인데, 이런 공간 내부의 가치를 다 측정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런 식의 AI 회사들은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뭐 이런 회사들이 이 코로나 전국, 이 코로나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시도를 하고 있는 회사들로 보입니다. 성과를 말씀드리자면 뭐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지금도 컴업 유튜브가 계속 구독자가 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뭐 테크런치나 해외 우리가 알고 있는 유수한 컨퍼런스에 비해서도 구독자나 조회수가 훨씬 높아요. 뭐 올해는 더 본격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결합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작년에는 기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프라인에서도 참여해 주셨고 지금까지도 온라인에서 컨텐츠를 즐기고 계시다는 게 굉장히 큰 성과였다고 보고요. 그건 그만큼 이제 저희가 컨텐츠를 그래도 한번 다시 또 볼만한 수준으로 준비를 했구나 라는 생각은 들고요.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 작년에 그 미국의 땡스기빙 때에 마침 딱 걸려서 저희가 컴업 날짜를 잡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미 쪽에 연사들을 모시는 게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원격으로 들어오시는 게 불가능했고 비행기 타고 오셨어야 되니까 한국으로 치면 예를 들면 뭐 정말 추석 명절에 뭐 만리타양에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연사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근데 올해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정도 그런 명절하고 겹치지 않게 잡았지만 온라인도 저희가 강화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글로벌한 훌륭한 연사분들을 초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그 온라인에서 컨텐츠를 스프레딩 해본 노하우와 또 더 좋은 연사를 모실 수 있는 어떤 상황과 이 두 개가 결합이 되면 단순히 그 컴업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거 이외에도 더 두고두고 다음번 컴업까지 1년 동안 굉장히 풍성하게 사람들이 누리고 즐기실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믿음은 있습니다. 저희 기준은 분명해요. 스스로의 모티베이션을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내 문제를 정의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열심히 행복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자발적인 행동, 자발적인 그런 실행 이런 것들이 저희는 제일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발굴할 때도 그 맥락인데 뭐 당연히 창업을 하는 분들은 주체적으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가 주도해서 사업을 만드신 분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게 없으신 분들은 저희는 투자하지 않고요. 근데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한 건 오리지널리티인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걸 도전하기가 겁나니까 좀 안정적인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의 카피캣이 되려고 그래요. 미국에 있는 무언가, 뭐 중국에 있는 무언가에 카피캣이 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오리지널. 야, 이 회사가 지금 하려는 거는 전 세계 어딜 봐도 인류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다. 이런 걸 하는 회사에 저희는 굉장히 매혹이 많이 돼요. 우리가 이 투자 행위를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모험을 하기 때문이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의 업인데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오리지널 할수록 리턴이 왔을 때는 굉장히 큰 리턴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경쟁자가 없는 영역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저희는 정말 제로 투 원 할 수 있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는 오리지널한 회사 투자하려고 노력합니다. 스타트업계 트렌드는 좀 재밌게 말씀드리면 이종 격투기?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떤 격벽이 있었던 업종 간에 벽이 다 무너져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섞어서 쓰는 그런 스타트업들은 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저희는 7년 전부터 계속 얘기한 거지만 이런 딥테크 스타트업들의 가치가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기술도 더 무르익고 뭐 AI나 로보틱스, 뭐 블록체인 이런 기술들은 이제 좀 범용 기술의 영역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이 범용 기술을 활용을 해야겠다는 욕망도 더 커지신 것 같고요. 그걸 잘 메꿔줄 수 있는 스타트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온오프라인 경계가 흐려지는 것도 로봇이나 AI의 투입도 훨씬 빨라진 것 같아요. 컴업도 그렇고 되게 훌륭한 사업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팁스도 그렇고 공통점은 뭐냐면 정부가 주도한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가 어떻게 민간 생태계를 서포트할까를 고민하시다가 역할을 찾은 그런 기획들이거든요. 정부의 역할은 결국 민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메꿔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팁스 같은 경우를 보면 좋은 스타트업을 찾아내고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 투자하는 거는 원래 민간의 몫인데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작다던가 그 민간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 스타트업이 너무 가치가 낮아서 내가 많은 돈을 투자하기 어려울 때 이때 이 스타트업의 연구개발비를 보전해 주는 거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고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할 수 있는 투자잖아요. R&D의 어떤 지원이죠. 그래서 이제 팁스가 굉장히 잘 된 거거든요. 컴업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컴업의 전신들은 정부의 관제 행사였고 아무 국민들도 아무 민간에 있는 뭐 투자자나 아니면 스타트업들도 관심이 없는 행사였어요. 그냥 행사를 해야 되니까 하는 행사였죠. 근데 컴업을 하면서 그런 과거의 악습을 다 버리고 민간이 정말 하고 싶은 대형 컨퍼런스를 만드시라. 비용이라던가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정답에 가까운 게 아닌가. 민간의 일은 민간이 못하는 걸 정부가. 이게 이제 핵심적인 철학일 것 같습니다.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전 세계 생태계 중에 가장 실패에 관대한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국민 정서법상은 실패에 가혹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반작용으로 이 생태계 시스템은 저는 되게 실패에 관대하다고, 그러니까 자본적으로는 실패에 관대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질문은 좀 이상한 질문이에요, 저한테는. 근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사업하면 망하면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다.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NC소프트, 네이버, 뭐 카카오 이렇게 거부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고 스탁옵션으로 수십억, 수백억 번분들도 많이 나왔는데도 그분들은 그게 딴 세상 얘기고 이게 그렇게까지 위험하다고 보시는 거는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죠. 뭐. 그거는 정보의 비대칭의 문제인데 언론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는 너무 부자에 가혹한 것 같아요. 돈 많이 벌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나누고 뭐 그런 분들이 더 히어로가 되고 다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는 게 저는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워낙 이렇게 삐딱한 시선들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숨으시고 언론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기사도 많이 쓰시고, 저는 그냥 언론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국민도 생태계도 아무 문제 없고 언론만 문제인 것 같아요. 언론은 전 사실을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진심을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행위자의 사실이나 진심보다는 이 옮기는 기자님들의 생각을 더 많이 전달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근데 그분들은 이 업계에선 문외한이신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을 쓰셨는데 이건 사실이 아닌데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러다 보니 그게 쌓이면 그게 사람들의 편견을 만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개인적으로.